네,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최근 시장은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대형주 위주 상승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장 내일 적용해 수익 낼 수 있는 대형주 매매법을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외국인 또는 기관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지를 파악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주도 섹터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인지 파악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종목인지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S 일렉트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외국인 또는 기관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급 보시면 한 달 기준으로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도 섹터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전력 설비 섹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 소화한 종목을 선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보시면 신고가를 찍고 나서 매물을 모두 소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물을 소화했다라는 것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매수했던 분들도 지금 들고 있다면 수익 구간이고요.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40만 원대 매수하신 분도 지금 들고 있다라고 가정하면 49만 4,500원 종가니까 수익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LS 일렉트릭 차트 분석 구체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4년 3월 달에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마치고 나서 상승 일파 구간을 길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단기 고점 27만 4,500원을 찍은 다음에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쭉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던 분들은 주가가 빠지더라도 수익 구간이지만 높은 구간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팔지 않았다면 손실 구간으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을 매물대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LS 일렉트릭 세력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의 매물대를 강하게 소화하면서 주가를 올리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때 고점에 매수했다가 오랜 기간 물린 분들도 물량을 넘기지 않고 들고 있었더라면 2025년 1월에서 2월 달에 수익 구간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와 마찬가지로 단기 고점을 만든 다음에 주가가 다시 시세 초입 부근까지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첫 번째 구간과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상승 구간에서 고점에 매수한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더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이 구간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서 더 빠지게 된다면 이분들은 마이너스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반등을 한다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것이겠죠. 자, 보시면 다행히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 여기서 반등하면서 여기 물린 분들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계좌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의 차트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상승 이후에 단기 고점을 찍고 주가가 빠지고 상승 이후에 단기 고점을 찍고 주가가 빠지고 상승이 나오는 구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셨다시피 이 과정에서 세력들이 단기 고점을 찍고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모두 소화하면서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종가부터 단기 평선 눌림 구간까지 분할 매수로 우리가 물량을 모아가다가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종목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종목 대한전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순 매수하고 있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많이 물량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도 섹터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도 섹터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52조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 소화하는 종목을 선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11월 3일 25,6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2024년 상승 파동 매물대까지도 소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LS 일렉트릭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차트 분석을 통해서 타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간을 나눠서 해석해 볼 건데 첫 번째 구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상승파동 매물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은 단기박스권 횡보 구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구간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파동이 형성된 구간입니다. 일단 첫 번째 구간부터 보시면 11,000원부터 약 2만원까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했을 텐데 이분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만원대 매수해서 물리신 분들은 주가가 빠졌을 때 마이너스 50%까지 계좌에 찍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단기박스권 횡보를 하다가 주가가 18,860원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2만원대 매수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 단기박스권 구간에서 물량을 일부분 던졌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단기박스권 구간에서 물량 소화를 마친 세력들은 이 물량을 바탕으로 주가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경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거래대금을 비교 분석해 봤을 때 앞서서 형성된 상승파동 매물대의 거래대금보다는 적은 거래대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기서 일부 물량을 소화했으나 아직 남은 물량이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종가부터 분할 매수 전략으로 물량을 모아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매매 전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에 매수한 다음에 바로 올라간다면 여기서 짧게 먹고 나오는 것이고요. 만약에 매수했는데 주가가 빠진다면 단기 평선을 기준으로 물량을 모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D&D 파마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부터 보시면 외국인이 순매수가 한 달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주도 섹터에 포함되는 종목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D&D 파마텍은 비만 치료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하고요. 세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을 소화한 종목인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8만 4,5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매물대를 모두 소화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이 차트 패턴에 맞는 타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캔들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 캔들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습니다. 이때 이 캔들을 보고 세력들의 물량인지 개인 투자자의 물량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앞서서 형성된 상한가의 거래대금과 비교 분석해 봤을 때 약 5,300억 정도 거래대금이 유입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캔들의 매도 주체가 세력이 되려면 약 2조 원 이상 거래대금이 유입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앞서서 형성된 상한가의 거래대금과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세력들의 물량이 아니라 상승 추세 구간에 유입되었던 개인 투자자의 차익 물량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캔들 이후에 단기 조정이 나오고 나서 물량을 받고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이 기준봉의 종가 라인을 크게 훼손하지 않은 채 지지 라인이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물량을 지속적으로 매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장세에 맞는 대형주 매매법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제가 매일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